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김지은은 어머니의 병실 문 앞에 서서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엄마가 나를 불렀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고 지은은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 이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내가 서명해줘야 해. 수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서류를 펼쳐보았다. 수술 동의서였다. 어머니의 암수술,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가족 대표 서명.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5년 전 어머니는 지은의 성정체성을 알게 된 후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저주했다. 이제 그 어머니가 지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다. 지은은 병실 의자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자란 그녀는 늘 완벽한 딸로 살아왔다. 명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후에도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25살 때 민지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선배로 강인하고 따뜻한 여성이었다. 둘은 우연히 재회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민지의 미소, 그녀의 손길이 지은에게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곧 가족의 벽에 부딪혔다. 지은아, 너 그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의 핸드폰을 몰래 본 수연은 민지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건 병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수연은 울면서 소리쳤고 아버지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정신 차려.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 지은은 변명하려 했지만 부모의 눈빛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날 밤 지은은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에요. 문을 닫는 순간 수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배은망덕한 것.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놔. 그 후 지은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지와 함께 사는 삶은 처음엔 자유로웠다. 민지는 변호사로 일하며 지은을 지지해 주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 딸,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난 비정상이라는 낙인이 그녀를 괴롭혔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 김지은 씨, 여자친구 있어? 이상하지 않아? 그런 말들이 지은을 점점 고립시켰다. 그녀는 민지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밤마다 혼자 울었다. 병실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 저예요? 오빠가 있잖아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내 오빠는 해외 출장 중이야. 그리고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그 말에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똑똑하다라니.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어머니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 하지만 지은은 서명을 했다. 알았어요. 해줄게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며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이 선택이 옳은가? 어머니를 용서하는 건가? 아니, 그냥 가족의 의무일 뿐인가? 수술이 끝난 후 지은은 병원 로비에서 민지를 기다렸다. 민지가 달려와 지은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왜 갑자기 병원에서?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엄마가 암이래. 내가 서명했어. 민지는 지은의 등을 토닥였다. 잘했어. 내가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서명이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는 5년의 침묵을 깨는 시작이었다. 어머니가 회복되면 다시 대면해야 할 과거의 상처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서울의 밤거리가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고마워. 수술 잘 돼서.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감사함이 묻어났다. 지은은 대답했다. 네,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지은을 얼어붙게 했다. 집에 한번 와봐. 이야기 좀 하자. 지은은 망설였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마주하는 일이었다. 민지에게 상의했다. 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 민지는 진지하게 말했다. 내 마음이 중요해.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어. 지은은 결국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가 무엇일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버지 태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은아,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불편함이 스쳤다. 어머니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지은을 맞이했다. 앉아. 이야기하자. 지은은 긴장된 채 앉았다. 수연이 입을 열었다. 지은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사과인가?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다. 하지만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상으로 돌아오다니.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저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제 삶이에요. 문을 나서며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이 만남이 화해가 아닌 새로운 전쟁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지은은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민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정상으로 돌아오라니. 아직도 그 생각이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민지가 사무실에서 지은을 맞이했다. 어땠어? 잘 돼서.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변하지 않았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가 강해져야 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의심이 싹텄다. 가족의 압력에 민지와의 관계가 흔들릴까 봐 두려웠다. 며칠 후 지은의 오빠 준호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해외 지사에서 일하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난 준호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엄마 수술 서명 고마워. 그런데 왜 너였어?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불렀어. 오빠 출장 중이었잖아.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런데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해. 가족 문제야. 지은은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가족 모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서 열린 모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버지 태호, 어머니 수연, 오빠 준호, 그리고 지은.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내가 그 여자랑 사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 그만해. 엄마가 아프니까 가족으로 돌아와.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엄마, 그게 왜 지금 나와요? 저는 행복해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현실을 봐.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야?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게 내 미래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의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오빠, 그게 왜 문제야? 사랑은 사랑인데. 태호가 엄하게 말했다. 우리 집안은 보수적이야. 내가 그러면 체면이 서지 않아. 생각해봐. 모임이 끝난 후 지은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가족이 나를 압박해. 포기하라고. 민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지은아,
내가 결정해. 하지만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그 말에 지은은 민지를 안았다. 절대 안 돼. 너 없인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정말로 이게 옳은 선택인가? 가족을 버리는 게? 직장에서의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상사인 박 부장이 그녀를 불렀다. 김지은 씨, 요즘 소문이 있어. 사생활 문제로 지은은 긴장했다. 무슨 소문이요? 박 부장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여자랑 산다는 거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조심해.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게 왜 회사 일에? 하지만 박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 사회가 그래? 내가 피해보지 않게 하려는 거야. 이지은은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에서 울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딸의 성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지만 최근 결혼 압박을 하고 있었다. 민지야, 소개팅 해볼래? 나이 들었어. 민지는 거절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숨기며 사는 게 지쳐. 공개할까? 지은은 두려웠다. 아직 안 돼. 가족이 더 압박할 거야. 그 대화는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어머니 수연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재발한 암으로 인해 추가 치료가 필요했다. 수연은 다시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도와줘. 비용이 많아. 지은은 망설였다. 자신의 저축을 털어야 했다. 민지에게 상의했다. 돈 빌려줄까? 민지는 동의했지만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내 가족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해봐. 왜 내가? 지은은 대답했다. 그래도 엄마잖아. 돈을 송금한 후 지은은 병원을 찾았다. 수연이 말했다. 고마워. 내가 착한 딸이야. 하지만 그 뒤에 그 여자랑 헤어지면 더 좋을 텐데.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엄마, 그만해요. 제 3이에요. 수연은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엄마가 아픈데? 그날 지은은 민지와 큰 싸움을 했다.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야.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가족도 중요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내 가족이야. 선택해. 지은은 그 자리에서 민지를 안았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커졌다. 이 갈등이 둘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미안. 내 부모님이 내 소문 듣고.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나만 이렇게? 그녀는 심리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상담사는 말했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하지만 선택의 대가를 받아들여. 지은은 그 말을 곱씹었다. 대가. 가족을 잃을까? 아니면 사랑을? 지은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어머니의 치료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은은 추가로 돈을 보내야 했다. 직장에서의 압박도 지속되었다. 박 부장이 다시 불렀다. 김지은 씨, 승진 기회가 있어? 하지만 사생활 정리를 해. 지은은 반발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능력으로 평가하세요. 박 부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현실이 그래? 회사에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면 안 돼. 지은은 사표를 고민했다. 하지만 생계가 걸려 있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위기였다. 민지는 자신의 커밍아웃을 결정했다. 엄마에게 말할게. 숨기는 게 싫어. 지은은 불안했다. 기다려. 나도 준비될 때. 하지만 민지는 고집을 부렸다. 너 때문에 나도 고통받아. 그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나 때문에.
나도 힘들어. 싸움은 잦아졌다. 지은은 밤마다 혼자 생각했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어머니의 퇴원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수연이 말했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내 방 아직 그대로야. 지은은 거절했다. 저 민지랑 살아요. 준호가 화를 냈다. 그 여자. 그만해. 내가 미쳤어. 태호가 중재했다. 진정해. 하지만 지은아, 생각해봐.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는 행복해요. 왜 인정 안 해주세요? 수연은 울었다. 엄마가. 내 미래가 걱정돼? 정상적으로 살아. 모임 후, 지은은 민지에게 달려갔다. 가족이 또 압박해. 민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나 지쳤어. 헤어질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뭐라고? 왜? 민지는 설명했다. 내 가족 때문에 우리 싸움만 해. 나도 가족 압력받아. 지은은 울며 매달렸다. 제발. 가지마.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할 시간 줘. 지은은 혼자 남아 절망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그녀의 사랑은 비정상으로 낙인 찍혔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직장 동료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찾았다. 저처럼 가족과 갈등하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포기하지 마. 내 행복이 중요해. 가족은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다. 수연은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와줘. 엄마가. 무서워.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연이 말했다. 미안해. 내가. 그런 줄 알았지만 엄마가 잘못했어.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엄마를 버리지 마.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게 진심인가? 아니면 조작인가? 민지와 재회한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가. 사과했어. 민지는 놀랐다. 정말. 그럼 좋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의심이 남았다. 가족의 변화가 진짜일까? 그녀는 민지에게 제안했다. 우리 함께 가족 만나볼까? 민지는 망설였다. 위험하지 않아. 지은은 결심했다. 시도해봐야 해. 가족 만남에서 민지를 소개했다. 이 사람이 제 사랑이에요. 가족은 충격받았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어서 와. 앉아.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준호가 물었다. 너희 진심이야? 민지가 대답했다. 네, 지은을 사랑해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하기 어렵네. 대화는 길어졌다. 가족의 편견이 드러났다.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 문제는 지은과 민지는 하나씩 대답했다. 하지만 압박은 컸다. 만남 후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 가족. 아직 멀었어.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시작이야. 그러나 그날 밤 준호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그 여자 데려온 거 실수야. 엄마 쇼크 받으셨어. 지은은 화가 났다. 왜? 노력했잖아. 준호는 말했다. 포기해. 정상으로 돌아와.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가족의 배신감이 느껴졌다. 지은은 상담을 계속 받았다. 가족과 사랑, 둘 다 가질 수 없나요? 상담사는 말했다. 가능해. 하지만 희생이 필요해. 지은은 그 말을 새겼다. 희생. 무엇을 포기할까?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 수연의 암이 재발해 입원했다. 지은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수연이 말했다. 지은아, 내가
엄마 유일한 희망이야. 이지은은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엄마, 건강해지세요. 하지만 수연의 다음 말은 충격이었다. 내가 그 생활 그만두면 유산 다 내게 줄게. 지은은 분노했다. 돈으로 사려는 거예요. 수연은 울었다. 아니야. 내 미래를 위해?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엄마가 유산으로 협박해. 민지는 화를 냈다. 그런 가족 버려. 지은은 갈등했다. 하지만 엄마가 아파. 민지는 얼터메이텀을 주었다. 나 아니면 가족. 선택해. 지은은 울었다. 왜 그래? 이해해줘. 민지는 떠났다. 생각해봐. 혼자 남은 지은은 절망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사랑의 상실. 그녀는 자살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다. 내 행복을 찾아. 지은은 결심했다. 가족과 대면하기로. 병원에서 수연에게 말했다. 엄마, 저는 변하지 않아요. 민지 사랑해요. 인정해주세요. 수연은 놀랐다. 왜? 엄마가 죽어가는데. 지은은 단호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엄마도 제 선택 존중하세요. 수연은 침묵했다. 다음 날 준호가 왔다. 지은아, 엄마 유언장 바꿨어. 내게 아무것도 안 줘. 지은은 웃었다. 상관없어. 제 3이에요. 민지를 찾은 지은은 사과했다. 미안해. 너가 우선이야. 이 민지는 받아들였다. 함께 싸우자. 둘은 재결합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태호가 전화했다. 내가 가족 아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요.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힘을 얻었다. 직장에서 커밍아웃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존중해주세요. 박 부장은 놀랐지만 알았어. 내 능력 믿어. 지은은 승진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수연은 지은을 불렀다. 미안해. 내 선택. 인정할게. 지은은 믿었다. 정말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잘못했어.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배신이 드러났다. 준호가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다. 지은이 유산받지 못하게. 지은은 충격받았다. 오빠, 왜? 준호는 말했다. 내가. 집안 망쳐. 이지은은 민지와 함께 대응했다. 변호사 민지가 증거를 모았다. 가족 내 분쟁이 시작되었다. 법적 싸움에서 지은이 이겼다. 유언장은 원상복구되었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파탄났다. 태호는 중립이었지만 수연은 지은 편을 들었다. 준호야, 그만해. 준호는 화를 내며 떠났다. 지은은 자유를 얻었다. 민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이게 제 선택의 대가야? 화해와 상실의 여파가 지은의 삶을 재구성했다. 어머니 수연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매주 병원을 방문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민지 만나보실래요? 수연은 망설이다 동의했다. 알았어. 데려와. 민지가 온 날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수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지은을 잘 부탁해. 민지는 감동받았다. 네, 아줌마. 이 만남은 가족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준호와의 갈등은 깊어졌다. 준호는 지은을 피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지은은 노력했다. 오빠, 화해하자. 하지만 준호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 가족의 분열은 지은에게 새로운 상처를 주었다. 아버지 태호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더 강했어야 했어?
사회적 도전도 계속되었다. 지은은 LGBT 권익 단체에서 활동했다. 세미나에서 연설했다. 저처럼 가족과 싸운 사람들 포기하지 마세요. 청중의 박수가 그녀를 격려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비정상, 외치는 사람들.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가 지지해 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직장 생활은 안정되었다. 승진 후 지은은 팀을 이끌었다. 동료들의 태도가 변했다. 지은 씨, 멋져요. 그녀는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속삭임이 있었다. 여자랑. 이상해. 지은은 무시했다. 제 3위예요. 민지와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서약하며 키스했다. 수연이 참석했다. 축하해. 눈물을 흘리며. 이 순간 지은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준호의 부재, 사회의 일부 편견. 수연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퇴원 후 지은의 집을 방문했다. 여기. 괜찮네. 민지와 대화하며 웃었다. 지은은 감격했다. 엄마, 고마워요. 수연은 말했다. 엄마가. 늦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준호와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카페에서 만났다. 오빠, 지은이 불렀다. 준호는 피하려 했지만 멈췄다. 무슨 일? 지은은 말했다. 화해하자. 가족이잖아.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볼게. 작은 희망이었다.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민지와 함께 서울에서 살았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LGBT 권리가 점점 인정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었다. 이 모든 여정에서 지은은 배웠다. 사랑은 선택이고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 가족의 편견, 사회의 압력, 내적 갈등. 그녀는 이겼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가족의 사랑이 성 정체성을 초월할 수 있는가?